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드디어 새 문제집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을 할 텐데 일단 296쪽의 문법 부분 보시겠어요? 296쪽 문법. 우리 이번 달 과정이 단원별 문풀이라서 사실 문법은 단원별로 푸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포인트가 뭐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는 빨리 정리하고 그 뒤에 섞여 있는 문제도 풀고 또 독해는 좀 자세히, 생활 영어도 좀 자세히 이런 식으로 이번 달에는 좀 토대를 많이 쌓으면서 여러분이 문제 풀이로 가는 중간 과정이니까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다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지금 푸는 문제는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나 다 맞췄어 막 이렇게 너무 또 꼴기지는 않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296페이지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들은 10개는 시제에 신경을 쓰시면서 풀어보면 되겠는데 1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he has gone to another country. 그러면 여기 1번을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면 돼요? 네, 현재 완료를 쓰는 게 괜찮은가 따져보셔야 되겠죠. 동사를 물어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수와 태와 시제 세 가지를 신경 쓰시는 거예요. 수와 태와 시제. 그럼 여기서 주어가 he, 3인칭 단수니까 당연히 has 이렇게 틀리시면 안 되겠죠. 지금은 거리가 짧으니까 괜찮은데 문장이 길어져서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요. 태는 여기에서 pp가 있으니까 수동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have pp에서 현재 완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 되겠어요. 그럼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뜻하는 건데 has gone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어가 뭐면 안 되죠? has gone의 주의사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has gone의 의미는 사라져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갔어요? 간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야 할 의미가 현재 완료예요. 갔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 여기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I 또는 you가 있으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떠나고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has gone의 의미가 되겠어요. He has gone. 떠나버렸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go라는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전치사라고 해서 목적지 표현할 때 to를 사용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go는 수동태는 불가능하니까 be gone을 사용할 수 없겠다 해서 조금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는 것을 당했다라는 말은 불가능하죠. 가는 것은 당했다. 그죠? 그래서 수동태의 의미라면 사용할 수가 없지만 이 go는 자체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때 go의 의미는 사라진, 이렇게 아시겠죠? 사라진 그런 뜻일 때만 유일하게 가능하고, 수동태의 모양으로 떠나버렸어 라고 할 때는 수동태를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냥 기본기 확인하는 거 그렇게 넘기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은 1번에다가 약간 살이 붙었어요. Jack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Jack has gone to a theater. 자, 극장에 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has gone 똑같이 사용됐죠. 그럼 여기서 has gone의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he is not here now, 지금 여기 없어 라는 것을 내용으로 현재 시제로 밝혀주고 있어요. 내용도 괜찮고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 so 라는 게 있죠. 이거 뭐죠?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완전한 문장, 뒤에도 완전한 문장,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문장 두 개 연결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is잖아요. is 해놓고 now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까지도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러 개가 기억이 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법 사항들 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서 연동되라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ish and whales live in water. 동사가 여기 살다. 살다.
그러면 살다는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죠. 살다, 죽다, 아프다, 달리다, 일하다 이런 동사들은 전부 다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다. 그 여기서 주어 자리에 fish and whales 이거 모양이 맞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명사 파트에서 공부한 겁니다.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복수동사 처리, 그죠? 이건 맞고요. fish 했을 때 이 표현이 맞습니까? 네, 이게 맞아요. fish에다가 es를 붙이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fish는 단수 복수 동일하게 fish라고 표현을 해서 물고기랑 고래들은 물 속에 삽니다. in water 이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An elephant니까 코끼리 한 마리가 가지고 있어요. 긴 코를. 해서 삼형식 문장이에요. 형태적으로 괜찮고 우리말은 코끼리가 긴 코를 가지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4번이 잘못된 문장이죠. 잘못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have를 진행으로 만들 수 없다. 어떤 have일 때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소유. 진행을 만든다는 거는 멈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유라는 거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잠시 멈춤이 불가능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을 보면은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 거 또는 밥을 먹다 이렇게 의미가 바뀔 때는 진행으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를 의미할 때는 진행으로 바꿀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자, 두 번째,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골라라. 조금 길이가 길어졌네요.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뭐가 눈에 띄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waiting for, 그래서 wait for 무슨 동사? 자동사 그리고 전치사 짝꿍 되겠습니다. wait은 자동사, 만약에 타동사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wait이 아니라 앞에다가 a를 붙여서 wait 이렇게 바꾸면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타동사. 그럼 여기는 시제 부분이니까 had been ing 이 모양 보셔야겠죠. had been ing. 자 그러면 had been ing에서 알 수 있는 거 had pp 그러니까 대과거구나.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더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죠?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더 옛날 일에다가 be ing 진행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보다 더 이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for an hour 여기 for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여기는 뭐뭐를 기다리다 라고 할 때 전치사 for를 사용한 거고 만약에 뭐뭐 하기 위하여 기다리다 라고 할 거면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for는 시간 앞에 동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안 1시간 동안 나를 기다렸다. 여기서 3번 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when이 뭐 하는 when이죠? 무슨 절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절인가? 시제에서는 무슨 절인지 잘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이란 말은 전체 문장에서 주요 성분이 아닌 거고요. 앞에 뭐가 없습니까? 선행사가 없는 상태. 그래서 when I found him에서 found는 과거 시제예요. 원래는 find.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이거랑 이거의 시점을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그를 발견한 거, 내가 그를 발견했을 때는 현재보다 더 과거요. 그쵸? 발견한 건 과거이고요. 1시간 동안 기다렸어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이만큼이 1시간이야 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had pp의 bing 과거 완료 진행 시제가 맞게 사용된 겁니다. 자, 지금 처음이니까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나중에는 막 친절함이 사라지고 틀리게 말할 때 여러분이 제가 틀리게 말하면 그거 틀렸어요 라고 적극 표시하셔야 돼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약간 서로 낯을 가리면서 간을 보는 그런 시간이지만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it will not be a long time before we will buy a new house. 에서 여러분 눈에 확 띄는 뭐가 있어요? 눈에 띄는 거. before. 그 여기는 시제 암기 구문 중에 하나인데요.
it will 이라고 했을 때 미래 시제구나를 보시는데 여기 사용된 it은 뭐 하는 it이죠? 시간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비인칭 주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나 상황, 뭐 날짜, 요일, 날씨 다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a long time 하면은 오래 걸리지 나시니까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라고 될 것이고요. 우리말은 머지않아에다가 시제는 미래 시제다. 자, 그 다음 신경 쓸 거는 before입니다. 이 자리에는 when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when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주어, 진주어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when은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한다? before를 사용하게 됩니다. when을 사용하면 명사절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before는 무슨 절이겠어요? 그렇죠.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 바꿔야 되죠. 그래서 we를 싹 지워버리고 we buy a new house 이고 이때 before는 전에도 나쁘지 않지만 전에 대신에 조금 더 좋은 뜻은 하기까지라고 하면 의미가 조금 더 전달이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문장이고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After everyone arrives, we will begin the conference에서 여기서는 we will begin 에서 미래 시제 주절이 뒤에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after 부사절에서 everyone arrive에서 시제 맞습니까? 네, 시제는 맞습니다. 의미상 we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착한 후에 라고 할 거니까 의미상 will이지만 we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현재 시제 사용하는 게 맞고요. 거기 또 하나 수일치 생각해 보시면 every죠. every. 그럼 뒤에 모양 어떻게 돼요? 단수 이렇게 단수명사, 단수동사 해서 after everyone arrives 모두가 도착한 후에 우리는 시작할 것이다. 회의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읽어볼게요. 시작.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자, 주절이 과거 시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죠. 주절이 과거 시제예요. 그럼 그 뒤에 오는 거는 과거거나 과거 완료거나 맞춰주셔야 되죠.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해서 명사절 접속사 대시 사용되었어요. She had been sick이래요. 그러면 sick은 형용사니까 이게 보어일 거고요. 비동사 뒤에 보어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그럼 시제는 had pp 말했습니다 해놓고 had pp가 있으면 말한 것보다 이전 시제를 얘기를 하겠죠. 말한 거가 있고 그거보다 전에 어땠다? 아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he had been sick 이고요. 끝에 during the vacation에서 조금 치사하지만 이런 during 같은 거 좀 보셔야 되는데 during the vacation 휴가 동안에 라는 의미죠. 여기 만약에 for를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안이라는 전치사는 during도 괜찮고 for도 괜찮지만 지금처럼 기간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뭘 사용한다? during. 숫자로 표현할 때는 for 사용하고요. 기간이더라도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된 기간 그러면 during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1990년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이긴 하지만 그것의 기간이 이름이 된다면 during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별로 부담 없이 문제풀이 가능하시죠? 그죠? 자, 신나게 3번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 보자마자 여러분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보자마자? 그렇죠. 앞에 have pp가 쓰여 있는데 2 days ago가 있어요. 뜻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바로 틀렸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days ago, 이틀 전에에서 이 ago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앞에 있는 현재 시제라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시점, 전에 라고 했으면 동사는 뭐가 돼야 돼요? 과거 시제 동사만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I have left her message에서 어떻게 have를 빼버리시고 left만 남겨주시면 되겠죠. leave가 남겨두다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 시제 left 바꿔준 거고요. 형식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시제 부분이긴 하지만 몇 형식? 4형식, 그렇죠.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겼어 이틀 전에 되어 있고요. and 등위절 접속사가 되겠네요. 앞뒤에 절이 있어요. She hasn't replied yet. 응답하다 reply가 되겠습니다. reply. 지금처럼 자동사 괜찮은가요? 응답하다? 그렇죠. 굳이 뭐뭐에라고 하지 않아도 답하다, 응답하다. 그래서 reply는 자동사 괜찮은데요. 이건 어때요? answer. 그렇죠.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타동사로 쓰기 때문에 answer 뒤에는 뭐 answer the question이라든지 뭐 answer me라든지 목적어를 반드시 달아야 되는 타동사 answer. 그렇지만 reply는 지금처럼 자동사. 현재 완료로 사용했고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 그래서 현재 완료에다가 not yet, 아직 아닌. 그래서 아직 응답 안 했어 라고 해서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만 어고랑 현재 완료를 사용할 수 없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얘도 보자마자 안 돼! 라고 해야 되겠죠. 보자마자 안 돼. 왜요? 뭐 때문에? 네, resemble. 자, 닮다라는 거는 물론 이렇게 진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시의 범주는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닮아가다의 의미로만 편입시험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공시에서는 그냥 닮았어 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 시제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뭐로 바꿔줄까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resemble에다가 s까지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요. is resembling 이라는 표현 잘못되어서 resembles로 바꿔주시고 자, 얘는 타동사 a famous movie star 유명한 영화배우에서 목적어 달아주시는 겁니다. 타동사이지만 진행 불가능하고요. 또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도 불가능하죠? 네, 수동태도 불가능합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멈춤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얘도 보자마자 틀렸어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네, before 하고 will. 앞에서 한번 끊어지겠어요. I drink a cup of coffee에서 주어 동사 해주시고 cup에서 목적어이고요. 커피는 셀 수 없는 거라서 셀 수 있는 단위를 앞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 됐어요. 자, before 부사절이기 때문에 will 안 되고 그냥 before I go to work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erman lessons. 네, German은 독일어의, 독일인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해석하시면 괜찮거든요. They have recently been taking German lessons. 에서 recently 살짝 보시면 있는 거예요. recently는 의미가 뭐예요? recently? 최근에, 최신에 거의 같은 뜻으로 lately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recently, lately의 특징은 뭐냐면 뭐랑 결합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현재 완료랑 결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have, pp라고 해서 현재 완료랑 잘 쓰였고요. 현재 완료에다가 be, ing니까 진행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 그래서 내내 그러고 있어.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 이런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taking은 원래 take죠. take 뒤에 뭐 take 뭐 course도 좋고요. 지금처럼 lesson도 좋고요. class도 좋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달면 수업을 듣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German lessons라고 해서 독일어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다. 4번이 문제가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번 읽어보겠습니다. only 시작. 자, 여기서는 무엇을 물어본 걸까요?
자,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게 뭐냐면 도치에 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럼 1번 문장을 보시고 도치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도치 안 일어나도 괜찮은가요? 우리 도치할 때 only로 시작하면 only 부사구, 부사절, 도치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냥 only 도치가 아니라 only 뒤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와야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only가 지금 뭘 수식하고 있어요? 3 minutes, 3분을 수식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을 표현하는 거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3분이 뭐 하다? 지나다. 시간이 흘렀어 라는 표현에다가 only를 붙였으니까 이 only는 뒤에 있는 3분을 수식하기 위한 형용사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도치가 일어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only 3 minutes 해놓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왔다면 그 주어 동사 부분에서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 3분이 라고 해서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뒤에 도치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3분이 지나다 라고 할 때 pass는 무슨 동사로 사용해야 된다? 자동사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3분이 흘렀습니다 해주시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since의 뜻은 이래로, 이후로 라는 의미가 되고요. 뒤에는 포인트, 과거 시점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숫자로 표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치사로 쓰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처럼 주어 동사를 붙여서 부사절 접속사로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시점? 과거에 관한 거. 그래서 과거에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시간을 표현하는 암기 구문입니다. 자, pass는 항상 자동사로 써야 돼요. 시간이 흐르다라고 할 때.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If I feel better tomorrow, I go to my parents. 자, 여기 2번에서는 앞에 if로 시작을 되어 있죠. if는 지금 명사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부사절입니다. 이거 만약에 가정법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가정법과 부사절의 특징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정법은 반대를 뜻하는 거죠. 과거의 반대, 현재의 반대,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적거나 없는 미래를 표현할 때만 가정법인 거고요. 지금은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부사절, 조건을 표현하는 부사절입니다. If I feel better tomorrow, 내일이라고 했지만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wil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better는 feel을 이형식 동사라고 판단하시면 better는 바로 뭐가 돼요? 형용사보어가 되죠. 원래 모양은 good이 되겠습니다. good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바꾸면요. well이 더 정확합니다. 갑자기 왜 부사 well이 등장할까요? 지금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사용된 거고요. 뜻이 건강한. feel good은 건강한도 될 수 있지만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feel well 이라고 하면 몸이 나아지다 라는 의미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건강이 좀 좋아지면, 내일 몸이 좀 나으면, 그래서 if I feel well 에다가 비교급 더 좋아지면 이라고 조건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주절에는 미래 시제 사용을 했고 자동사이고요. go, 투부정사 맞습니까? 뭐뭐 하러 가다. 자, 뭐뭐 하러 가다의 표현이 복잡하게 시험에 아주 가끔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자동사인데 마치 목적어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go, ing 맞고요. go 뒤에 투부정사를 붙이면 이걸 부사절 용법으로 봐서 하기 위하여 가다 도 괜찮습니다. 또 뭐도 괜찮을까요? go and 뒤에 동사원형 go and meet 가서 만나다 이렇게 등위절 접속사를 연결하는 것도 괜찮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 뭐까지 괜찮죠? and를 빼버리고 go meet 이렇게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뭐 하러 가다일 때만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고요.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하러 오다 go 또는 come 뒤에 동사 원형을 써도 and가 중간에 생략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해서 지금은 목적을 표현하는 투부정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자, 이번엔 동그라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보이시나요? scarcely. 자, scarcely는 두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죠. 부정부사도 가능하고요. 부정부사가 아니면 하자마자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맞는가는 여러분이 맥락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뜻을 떠나서 얘는 무조건 틀렸죠. 무조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부사이든 하자마자이든 절을 시작한다면 뒤에 도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도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부정부사, 즉 not을 대신하여서 사용된 거다라면, 그죠? 뒤에 내용 보지 않고 not을 대신하여 사용된 거라면 이 뒤에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Did I go? 이 모양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하자마자의 뜻이라면 여기 모양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Had I gone. had 주어 pp라고 약속된 모양인 걸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 거가 맞는지 아래 거가 맞는지는 밑에 내용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scarcely I went out for a walk. go out 나가다 for a walk 산책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when 이라는 짝꿍이 있습니다. scarcely when 또는 hardly when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요? 네, before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자마자라고 해서 뭐가 맞다? 아래에 있는 had I gone이 맞고 또 하나 신경 쓰실 것은 이 뒤에 시제도 보셔야 되겠죠. 뒤에는 과거 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휘로 표현됐던 게 ran into죠. run into의 뜻이 뭐죠? run into? 네, 이게 직역을 하면 달려서 들어가다 이것도 돼요. 달려서 들어가다일 수도 있지만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run into,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그래서 산책을 하러 나가자마자 마주쳤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은 치사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lost라는 표현입니다. lost child. lost child는 뭐죠? lost child 어떤 아이? 길을 잃은 아이 맞습니다. 그래서 lost에서 나 길 잃어버렸어요 라고 할 때 I'm lost 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lost는 길 잃은 이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된다 라고 하나 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래는 이 단어죠. 어떻게 읽어요? lose, 잃다. 그리고 lost가 되면은 사실 pp니까 보통 동사가 pp가 되면 수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잃어버림을 당하다 그러면 의미가 통하지 않아서 그냥 형용사로 길을 잃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I'm interested in when he will come back. 이거 맞아요? when 뒤에 미래 시제 쓰였는데 맞습니까? when 뒤에 미래 시제 쓰니까 맞아요? 맞는 이유가 뭐죠? 지금은? 네, 맞아요. 명사절로 쓰였죠. I'm interested. 나 관심이 있어요. 해고서 관심의 분야를 표현하는 전치사 in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쓰인 거죠. When he will come back. 그가 언제 돌아올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는 그가 돌아오는 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I haven't run a mile before I met her. 이 문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읽자마자 답이 나오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읽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이거를 지금 상황 그래프를 그리면서 맞나 틀리나 생각하시면 조금 덜 외우신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끊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고요.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이게 하기까지잖아요. 하기까지. 내가 그녀를 만나기까지 해서 시제는 과거로 표현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가 있고 과거에 그녀를 만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I haven't run a mile. 1마일도 달리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나기까지 1마일도 못 뛰었어. 1마일도 못 뛴 상황은 이 전의 상황이에요? 이 이후의 상황이에요? 이 전의 상황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시점보다 더 옛날 일, 1마일도 못 뛰었어 라고 할 때는 haven't run이 아니라 hadn't run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had pp를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뭐조차 못하다 이런 구문일 때 had not pp 그리고 before 뒤에 과거 시제 이렇게 약속된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haven't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고요. 편입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과거 시제 사용하는 게 맞기도 합니다. 과거 시제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시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지금처럼 현재 또는 현재 완료 사용한 게 맞나 틀리나를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러면 과거를 쓰는 거랑 과거 완료 쓰는 거 기준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before나 after가 있을 때 암기 구문에서는 그 형태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암기 구문이 아니라면 앞에 있는 게 먼저 뒤에가 나중인 경우는 그냥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거가 앞에 있으면서 뒤에 있는 것보다 더 나중에 일어난 일이 있죠. 순서가 바뀔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had pp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되고 또 when 절일 때는 뭐뭐 할 때이기 때문에 시제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조건 기억해 주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이거 지난주잖아요. 근데 왜 맞아요? 맞습니다. since니까 지난주 이래로, 지난주 이후로라고 해서 구간을 만들고 있어서 현재 완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파라는 표현이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20s, women hadn't won the right to vote. 네. 자, 요때 사용된 by 의미가 뭘까요? by 의하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까지 좋습니다. 까지. 그러니까 1920년대 말까지라고 시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슨 시점이에요? 과거를 표현하고 있죠. 1920년대 말까지 과거 시제. 여성들은 자, 이 원은 원래 모양은 win, 얻다라는 뜻이고요. 권리를 얻다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권리라고 추상적인 명사를 던지고 뒤에 투부정사를 달아서 무슨 권리? 투표할 권리, 동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말까지 여자들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어땠다?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제가 had pp, 과거 시제보다 이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had pp 맞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암기하면 안 돼요. by가 있을 때 had pp를 쓴다라고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됐을 때는 과거 시점 이전에서 듣고 그 시점에서 끝났을 때는 지금처럼 had pp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독해 같은 거 하다 보면 여기에 그냥 과거 시제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자주 보실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즈음에도 어물쩡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과거 시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전치사니까 by고요. 만약에 부사절, 주어 동사가 오는 절이 왔다. 그럼 by를 사용하지 않겠죠? 뭘 사용할까요? 전치사는 by고요. 부사절 접속사라면 이 자리에 뭐가 사용될 수 있어요? by the time이 사용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4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것은 뭘 물어본 걸까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before에서 쫙 선을 긋고 before he went to China 해서 그가 중국에 가기 전에 해서 자동사 go 뒤에 전치사 to 이거 괜찮았어요. 과거 시제로 중국에 가기 전에 라고 했고요.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공부했었다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중국에 갔고 그거보다 이전에 중국어를 1년간 공부했었던 거. 그래서 for a year 봤을 때 아, 이거는 구간을 표현한 거다. 현재 완료 써야지? 아닙니다. 현재 완료가 아니라 자, 구간은 현재 완료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구간을 말할 수 있고 미래에도 구간을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그냥 완료 시제와 쓸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현재 완료라고 암기하시면 그건 잘못 암기한 거니까 had pp랑도 쓸 수 있고
will have pp랑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과거 시제랑 쓰는 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냐면 그 과거의 구간이 현재랑 상관없이 아예 옛날에 끝나버렸을 때는 그냥 과거 시제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번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Had arrived. They already started on it.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포인트예요?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볼 거예요. When I had arrived 했으니까 had pp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when 부사절이기 때문에 when인 경우는 전인지 후인지 애매하다 그랬죠. 그래서 had pp로 명확히 밝혀줬는데 자, had pp를 썼으니까 어떤 현재보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고 그거보다 이전에 도착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뒤에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미 출발했다, 이미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시제가 뭐예요? 과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짝꿍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맞게 바꾸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시제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늦은 거다. 내가 늦은 상황.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까요? 내가 늦은 상황. 자, 늦었으면 여기에 그냥 when I arrived. 도착했어 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주시고 늦었기 때문에 경기는 이미 시작을 했어야겠죠. 그러면 they had already started the game. 이렇게 표현이 돼야 경기에 늦은 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My car had just been repaired. has 단수 잘 됐고요. 단수 has pp니까 완료에다가 pp 수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 just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방금 끝난 상태, 이제 막 끝난 상태를 표현하고요. 자동차니까 이제 막 수리가 끝났어. 그래서 현재 진행에다가 수동 맞게 표현됐습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My father had substantial before. 그런데 이거 before로 끝났잖아요. before 이거 맞아요? before? before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부사로 사용된 거예요. 전에, 일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전에라고 했는데 여기 현재 완료는 괜찮습니까? has appeared. has appeared. 괜찮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과거의 경험을 표현하는 현재 완료 시제로 사용된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전에 영화에 나타난 적이 있다, 즉 영화에 출연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과거의 경험을 강조하기 위한 현재 완료 시제. appear는 지금 일형식으로 나타나다, 등장하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we last met. 네, 이건 우리 아까 나왔던 pass라는 동사가 나왔던 거랑 같이 암기하는 구문 중에 하나였죠. It has been a long time 끊고 since we last met 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라고 해서 이 만난 시점 과거로 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숫자로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long time 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it은 비인칭 주어가 되겠습니다. 시간 앞에 쓰는 거고요. 비동사를 가지고 현재 완료를 사용했습니다. since와 현재 완료 잘 사용되었죠. 만약에 여기에 is 괜찮습니까? is 네, is 괜찮습니다. since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랑 만나는 게 맞지만 그 구간이 지금까지 이어졌을 때는 is라고 현재 시제 쓰는 것도 예외적으로 여기서는 맞는 구문으로 인정을 합니다. 7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By the year 28 2020, That vaccine will help become accessible. 네, 사실 이 문제 만들 때 2080년 되겠지 또는 불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벌써 나온다고 난리죠. 네. 그럼 여기서 by까지라고 했는데 이때 by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2080년이 되면 또는 그때까지는 그 vaccine이라고 해서 이때 대신 접속사가 아니죠. 형용사죠. 그 vaccine이 will 미래 시제에다가
미래에다가 현재 완료 들어가 있으면 미래 완료라고 부르죠. will have pp. 그러면 미래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즉 2080년이 되었을 때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미래 완료. 그리고 become 몇 형식으로 썼어요? 2형식으로 사용해줬고 보어 자리에 accessible은 이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그래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1번 괜찮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She has had her first job since 5 years ago. 네, 여기서는 뭘 물어볼까요? 여기서 딱 끊어서 since 5 years ago 먼저 보셔야 되겠죠? since하고 ago 같이 써도 괜찮아요? 중복 아닌가요? 중복 아니에요. 같이 써도 괜찮아요. since는 접속사거나 전치사인 거고요. ago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개념으로 봤을 때 since 5 years ago 5년 전부터 5년 전 이래로라는 말이니까 5년 전부터 지금까지라고 구간을 만들어서 since랑 ago는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since 했으니까 앞에 현재 완료 가지다 라는 표현이네요. She has had her current job.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자, 가지다 라고 해석이 됐죠. 가지다,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가지다, 현재 완료. 가지다, 현재 완료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의견이 나뉘어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가지다라는 것은 소유를 표현하는 거죠. 소유. 자, 소유일 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뭐랑 뭐가 안 된다? 진행이 안 된다. 또 뭐가 안 된다? 수동이 안 된다. 이죠? 현재 완료는 가지고 있는 상태, 그때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거니까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까지 맞아. 그리고 진행하면 안 돼, 수동하면 안 돼. 그런데 현재 완료를 어쩌지? 괜찮습니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Its price has not changed for years. Its price has not changed for years. 에서 for years에 포인트 두셔야 되겠어요. for years의 뜻은 수년 동안이라는 표현이에요. 수년 동안. 그러면 수년 동안이라고 했고요. 동사 부분 봤을 때 price는 지금 명사, 주어로 사용된 거거든요. Its price, 가격은 이라고 했습니다. cost도 명사로 사용될 수 있고요. price도 명사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은 has not changed, 현재 완료. 그리고 부정을 했네요. 그럼 수년 동안 가격이 바뀌지 않았다. 우리말은 바뀌지 않았다? 바뀌다는 수동태 아닌가요? 바뀌다? 수동태 아니에요? 가격이 바뀌다? 우리말은 수동태가 맞지만 영어에서 change, 자동사로 사용합니다. 주어가 변하다 이렇게. 그래서 수년 동안 주어가 변하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3번 괜찮습니다. 그럼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 has passed 5 years since she wrote her first novel. 네. 자, it has passed 5 years since she wrote her first novel.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보겠네요. It has passed 5 years. 보시면 이거 어때요? 보는 순간. 보는 순간을 판단해야 돼요. 제가 보는 순간 이 얘기를 자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실 때 이거 사실 문장 해석을 해라가 아니잖아요. 그 포인트들을 체크하셔서 보는 순간 내가 판단을 못했어? 그럼 그 포인트를 암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보는 순간 암기하냐면 이거 앞에도 pass란 동사 나왔었어요. 그쵸?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라고 할 때는 뭘 사용해야 되나? 자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사. 지금 얘는 목적어 자리에다가 5 years 썼죠. 그럼 해석은 이렇게 돼요. 그것은 5년의 옆을 지나갔다 또는 5년을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It has passed 5 years라는 표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5년이 흐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5년이 흐르다라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 자리에 5년을 사용하면 5 years, 해, 지는 안 되고 have passed
5 years, 5년이 have passed.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안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이에요 라고 할 때는 5 years have passed 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처럼 it을 주어에 쓰고 싶은 거예요. it. 그러면 주어에 it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 it은 비인칭 주어가 되겠죠. 시간을 표현하는. 그럼 동사는 가장 기본 짝꿍은 현재 완료랑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it has been 5 years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5년일 때만 it is 5 years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만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는 잘못된 문장이니까 여러분이 보자마자 아 이거 맞았어, 아 이거 틀렸어 이렇게 힌트를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5년의 시간이 흘렸다라는 표현이 앞에서 잘못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ince she wrote her first novel에서는 사명식으로다가 쓰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시제 since 과거 시제 맞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는 맞지만 앞에가 잘못된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0분 쉬었다가 8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